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9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차 강의의 주제는 노동조합과 행정관청의 관여라는 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33조가 우리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단결하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든 기업이든 그 누구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노동조합법에서는 행정관청이 어떤 일정한 경우에 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동조합이 아무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은 또 경영권도 같이 보장하니까 노동권과 경영권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본주의가 발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때 행정관청의 관여라고 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조정하거나 방해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노조 활동에 대한 후견적인 또 조성적인 그러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군사 정권 시절에 노조를 탄압한다는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은 뭐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 노동조합에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을 좀 더 원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조성적인 입장에서 행정관청이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잘 모르고 행정관청이 옛날 군사정권 시절로 같이 그 노동조합을 조정하려는 간섭하려는 이런 식의 그 관여를 하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노동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관청은 이런 점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관여하는 중요한 경우들이 어떤 경우였습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노조가 설립될 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설립신고증을 변경하게 될 때 또 변경신고하고 변경신고증을 교부받는 경우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생각이 나시죠? 노조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조총회나 대의원회가 소집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집권자가 무슨 이유에선가 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 기피하거나 해태할 때, 또 아예 소집권자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 행정관청은 그 일정한 사람들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받게 되면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소집권자를 지명해 주도록 하는 점에서 관여하였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모두 다 노조 활동을 이어주고 유지시켜 주려는 그러한 내용에 관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들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밖에 또 어떤 상황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관여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4페이지를 펴시죠. 교재 4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관여하는 또 한 가지 사항은 노동조합의 현황 통보를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어떤 변화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변경입니까? 규약의 변경, 또 임원의 변경, 그다음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고 행정관청은 그러한 자료를 받아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 어떤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사유와 또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적어서 노동조합에 10일 전에 요구하면 노동조합은 그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진정서가 들어온다든가 노동조합에 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요구를 받게 되면 노동조합은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요청을 하든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이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행정관청의 관여가 노조 규약이나 결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이때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규약에 예를 들면은 비종사 조합원, 즉 해고된 근로자인 조합원이 만약에 임원이나 대의원에 선출되는 수 있도록 거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을 규정했다면 현행법상 그것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약을 발견했다면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러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조합의 결의나 어떤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이나 규약에 그 노조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때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결의 또는 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시정을 하는 경우 즉 노동관계 법령 또는 규약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결의나 처분을 시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노조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드는 거수로 하든가 기립 서서 일어서는 식으로 이렇게 선거를 했다면 이것은 노동관계 법령에도 위반할 거고 아마 그 노조 규약의 절차에도 위반한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떨어진 후보, 패배한 후보 쪽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 위반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바로 이 경우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행정관청은 바로 그러한 결의 또는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이 노조규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라고 할 때 아주 강력한 문제가 하나 나타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노조규약에서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신고를 할 때는 그 조항을 빼두어 가지고 설립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신고증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노조가 어떤 이유에선가 그러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조항 을 갖다가 집어넣은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 같으면 이렇게 자주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만약에 노조 규약에 있게 되어서 노조가 어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우선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이고 노조가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노조 아님 통보, 즉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법의 노조 통보, 노조 아님 통보는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라 법률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법의 노조 통보 이것은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경우도 그 시정명령으로서 끝나게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그 노조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주성이 없는 그런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현재 외양상으로는 법의 노조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조로서 존재는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히 그 당의 노조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 요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그 부당 노동 행위로서의 어떤 절차를 밟게 될 때 사용자가 노조가 요구한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사용자 측에서는 이 노조가 결격성이 있는 자주성이 없는 노조, 즉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라는 점을 주장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끝에 가서는 사법부가 그 노조가 자주성이 없는 노조, 즉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 법의 노조라는 점을 이제 판단하게 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아직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면 뭐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죠. 처음에 설립할 때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마구 이제 설립이 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노조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그 노조가 정당한 노조인지 즉 자주성이 있는 노조인지 하는 문제를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 이것은 일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을 참고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막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노조를 탄압하거나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 이 취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합리적으로 유지되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본주의 질서가 유지 발전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행정관청이 필요한 경우에 관여한다 하는 점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회차 강의 마치고 다음 10회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0회차 강의 때는 이제 노동조합의 조직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